양재허브 소개를 잠깐 드리면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민대학교와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소속 교수이기도 한데 국민대학교와 그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제 공동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2017년 말에 설립이 됐고요. 서울 이제 양재지구에 있고 그 처음 2년 반을 이제 카이스트와 이제 모두의 연구소가 위탁 운영을 했었고 이제 저는 2020년 이제 7월부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2년 돼 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발굴 육성 그리고 또 인공지능 교육을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뭐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4년이 넘으면서 꼭 이게 뭐 서울시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요. 말씀을 뭐 했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공지능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 양재호밖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뭐 밖에 없다기보다도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문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기업 인큐베이션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AI 산업 AI 분야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게 저희의 그 큰 이제 비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 지원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엑셀러레이터 초기 투자를 하는 곳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를 합니다. 거의 같은 걸 하고 단지 투자만 하지 않고요. 투자는 이제 저희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방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한테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고 그 외에 뭐 기업 발굴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아주 초기 스타트업에 이제 지원금도 제공을 하고 또 그렇게 입주한 기업들 멤버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는 일, 각종 아주 다양한 그 투자 기관들과 연결해서 직접 투자를 받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이고 또 이제 저희 매트리와 같이 하면서 다양한 또 실제 이제 AI라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기술들을 또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그 기술을 사업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이제 또 우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이렇게 협업 관계를 해서 앞으로도 또 좋은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고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 해외로 글로벌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라는 게 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는 사실 국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뭐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교육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자 교육이 이제 위주이긴 하지만 단지 이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 기획 또는 이제 디자인 또는 그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시설 중에 이제 교육 전문동, 강의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1년 상시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그걸 이제 차별화를 할까 또는 차별화보다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트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그 기술 지식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반도체 교육, 반도체 설계 교육을 에트리에서 많이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한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요즘 또 반도체 전쟁 그리고 뭐 이제 인공지능 GPU 이런 걸로 해서 AI 산업이 커질수록 점점 하드웨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트리가 이 반도체 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에트리의 기술력도 있지만
이 반도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그 툴들이 일반 기업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많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애트리와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맡게 됐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애트리의 어떤 이런 전문성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한다는 얘기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은 지금 최신 같은 91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요. 스타트업이. 그리고 멤버십 기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주 공간은 저희가 이제 양재 지구에 사이트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이제 한국교총회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게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 주변에 확대를 한 거라서 이제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100개에 달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 멤버십은 공간을 무조건 계속 확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입주는 안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특화된 스타트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선별을 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멤버십 기업이라서 지금 현재 108개인데 늘 이게 조금씩 이렇게 입주하기도 하고 또 더 커지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멤버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91개, 108개에서 200에서 250개 정도의 국내에 꼭 서울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국내에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지금 이제 국내 최대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커뮤니티가 현재 이제 조성이 돼서 같이 성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그 양재 허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는 우리 성혁진 팀장이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제조업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아니라 아시고 저희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다양한 기업들 지금 말씀드린 100개, 250개 달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제조업에 AI를 도입해서 또는 도입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제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센터장님이 저희 AI 양재허브라는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그 기술을 이제 제조업에 적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디지털 전환 사실 데이터 아까 센터장님도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데이터가 지속해서 많이 쌓이고 이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제 기업의 매출 증대나 아니면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이제 대부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의 목적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이나 신사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전처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이트들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ERP나 MES랑 뭐가 다르냐? MES나 ERP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쌓였다고 보면 지금 IoT나 센서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가령 CCTV 데이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들 같이 넣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요 인자들을 좀 뽑고 그 이전에 몰랐던 인사이트들을 반영해서 제조업 기술 기반 기업들의 효용 혹은 고객들의 가치 증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저도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 3년여 있으면서 기업들 이야기들을 좀 기동량을 해보면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사실은 한계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ROI가 안 나올 수 있으세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원, 20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한데 토탈 코스트 오너십, 그러니까 TCO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나 사실 지금 들어가는 이제 익스펜디처가 많으면 이게 그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나 이렇게
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산재해 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없다면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그리고 그 지금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텍스처나 뭐 PDF 같은 걸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보기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로우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 저도 이제 뭐 센터장님께 보고 드리지만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보고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뭐 한 줄, 두 줄 뭐 한 문단으로 정리해서 드릴 텐데 제조업 지금 있는 이제 기업 분들도 내부에서는 뭐 개인 PC에 그런 형태로 엑셀을 뭐 PDF로 저장해서 이제 보고 드리고 그런 자료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런 거는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적용하는데 그 레이블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뭐 이렇게 수기로 좀 달아줘야 되고, 기계학습을 하는 게 결국에 사람이 보기 좋은 데이터에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거고, 그러한 작업을 이제 레이블링이나 뭐 어노테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인공지능 하면 다 될 거라고, 다 된다 막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스테이터스에 그 제가 옆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든 인공지능이든 그냥 경험 위주의 정성적으로 진행하던 거를,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외생 변수를 분석하지 않는 데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 외생 데이터를 다 끌어서 이제 학습을 돌리고 주요 피처를 뽑고 그거를 이제 정성적인 판단에서,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판단에서 정량적으로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재의 인공지능 스테이터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제조업,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제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다시 하고 업무를 재정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적과 기대 효과 정의를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ROI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입할 때 그 전문가들과 어쨌든 이제 도입하시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든 뭐 이제 디지털 전환 하심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율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조업에서 기대하는 거와 그 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기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에 이제 간극이 조금 중간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좀 이제 중개자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조사한 건데, 뭐 보시면 이제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 있는 이제 제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사실 아마 대기업 위주로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인공지능 이제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구현에 겪는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대부분 인프라나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제너럴한 얘기였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기업 소개 위주로 사실은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아마 기술이나 이제 기업들 소개가 나올 텐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게 뎁스 있게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뭘 할 수 있느냐? 데이터들이 뭐 ERP든 뭐 MES든 이런 그 시스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 플러스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 그리고 외생 변수까지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주요 인자들을 뽑고, 그게 실제로 수요 판매 혹은 이제 비용 절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디지털 전환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입주기업 스마트마인드라는 데가 한 건데, 실제로 이제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그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게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이거는 많은 분들도 보셨을 텐데, OCR이라 그래서 문자 인식하는 거나 아니면 객체 인식하는 거, 그리고 요즘엔 제조업 품질관리팀에서 이제 QC 같은 거 하실 때 인공지능 베이스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에 분류하던 거를 그냥 컴퓨터 비전으로 다 처리하는 형태의 기술도 인공지능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산업재해법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비이상 동태를 다 일일이 이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비이상 동태를 관찰하는 것도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고, 마찬가지로 이제 화재나 화형 감지하는 것도 기존에 이제 그 화형 감지나 그 이런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센서로 디텍해서 뭐 화재가 나거나 불이 나면 이제 센서가 디텍해서 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는 구조였는데 그게 멀펑션이 많거든요. 사실 많다기보다는 이제 멀펑션이 나거든요. 근데 멀펑션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쭉 뿌려버리면 이제 비용이 감당 못하게 많이 드니까 CCTV로 이제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제 화재나 연기를 이제 감지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작용되고 있고,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품질 관리가 대부분 요즘에 대기업에서는 이제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 대부분 다 기계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관련 영상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메인터넌스 얘기를 사실 안 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허니웰이나 이런 인스트루먼테이션 그 기기 장비들을 보면 다 이제 메인터넌스나 그 이제 센서에서 그 디텍하는 걸로 얘가 유지 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뭐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붙어 있는데, 옛날에 뭐 로테이팅 장비들은 지금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 보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뉴로센스라는 입주기업 그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소리 데이터로, 그러니까 로테이팅 도는 장비에 소리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소리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만들어지면 그냥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되게 간단한 이런 건데,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게 로테이팅 장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습도, 온도, 뭐 그다음 소리 뭐 등등 이제 센서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들이 이상치와 결측치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에서는 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산업재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조업에서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사람 박스 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것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특정 동작들도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상 그 상황에서 요 지금 수신호 보시면 이제 작업자가 갑자기 여기 화재가 났거나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동작을 하면 이제 관제팀에 바로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Y 네트워크스라는 데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 비전도 저런 동작을 많이 학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동작을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동작으로 분류를 하면 기계도 이게 이런 동작이구나 이렇게 어노테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재 디텍션 하는 건데, 이 무스마에서 아마 하는 걸 텐데, 이제 화재가 나는 거랑 용접하는 거랑은 똑같은 불꽃이지만 사실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거는 화재고 이거는 용접하는 거라 문제가 없어, 이런 기술들도 제조업에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폴다운, 그 작업자가 이제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넘어지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조그마한 그 이제 암 기반의 그 MCU 같은 거 하나 달아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는 이제 CCTV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안전모는 다 쓰시니까 안전모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재해 때문에 이제 안전모 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벗은 상태로 움직이는 건지 쓴 상태로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가능하고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큰 이제 공장이나 공정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요즘은 좀 핫한 용어가 됐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상화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다임리서치라는 저희 입주 기업의 이제 소개 영상인데, 보시면 The manufacturing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화해서 최적 동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공장에서, it is a misnomer to call these unmanned machines truly autonomous or artificially intelligent, as they operate on preset or rule-based algorithms and are only equipped to carry out simple tasks without considering the overall efficiency goal of the entire manufacturing or transport process. Dime Research offers the next generation of automation solutions by training machines in distribution warehouses and factories to operate by robot collaboration intelligence, making the world's first truly smart factories.
Dime researches operating system upgrades, existing material handling operating system developed by Dime, and system optimization with actual trials on crane robots in the transporting of flat surface 기존에도 displays.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동화의 문제점은 Robot 얘가 units collaborate with other 자동화의 robots in the 문제점이라고는 vicinity to map out the most 현재의 optimal 자동화는 route to 굉장히 transport while avoiding 비효율적으로 unpredictable 움직이는 것도 congestion 자동화만 and 되어 collision. 있으면 사실 자동화라고 This type 얘기하잖아요. of machine 근데 이제 adaptability 디지털 and 트윈으로 uncertainty will be the 가상화하고 이 foundations to 최적 effectively 동선을 이제 manage 강화 smart factories in the 학습이라는 future. 형태의 In a 이제 typical present day 일종의 학습 semiconductor 기법을 factory, 활용하면 200 to 500 얘가 뭐 automated robots 10분에 옮길 거 뭐 1분 만에 옮기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기술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창업한 기업이고 큰 공정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이 91개고 멤버십 기업까지 합치면 거의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 요소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기업 소개가 있으니까 기업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